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서는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반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SNS에 민주당이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SNS에 거대 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당장 실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길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성이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은 내일부터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뉴스를 통해 연 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의 금리 인하분을 지급해 저소득층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2차 보전을 통해 햇살론 뉴스 금리가 기존 연 3.6%에서 연 2%로 내려갑니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공급 규모를 기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5월까지 한국, 일본 간 항공 승객이 역대 최대인 112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0.7% 늘어난 수치입니다. 엔저 현상과 항공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일본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한일 노선 수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충북과 전북 등 동부에는 오늘 저녁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고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경기 북서 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부산, 광주 20도 등 18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등 25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너무 돈돈돈하면 돈이 오히려 도망가듯이 행복도 너무 집착하면 되려 불행감을 높일 수 있다죠. 그래서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며 삶에 자연스럽게 스미는 것인데 스톰 제임슨이란 영국 저널리스트가 해준 말도 참고할 만합니다. 행복하려면 깊이 느낄 줄 알고 단순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알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 작은 기쁨도 깊이 느끼고 단순하고 넉넉하게 생각하며 남도 좀 돕고 살자. 그러면 만난다. 행복을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핵심 비전이 모이는 청라의 피크원, 진화한 삶을 누리는 와이드라이프 플랫폼, 청라국제업무단지의 피크원, 청라의 점점 그 첫 역사가 6월 청라 피크원 프루지오에서 시작됩니다. 1551-6880 대우건설. 자, 이제 경기 종료까지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버저비터 결승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클로징까지 집중해야 하는 여기는 이재은의 I Love 스포츠. 매일 밤 9시 5분 놀러오세요.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6월 8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 이규현 전 JTBC 대표를 오늘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당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승부수를 먼저 띄운 모습인데요. 김용태 위원장표 로드맵이 힘을 받을지 오히려 당 내용이 더 깊어질지 주목되는데 국민의힘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까지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부와 2부 찐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릴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댓글로는 방송 관련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찐텐정치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억지 텐션이 아니다. 찐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정치. 오늘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이렇게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얘기부터 조금 해보고 시작할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1, 2기 지도부가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했다는 소식 저희 방송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박홍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썼던 관저에 수영장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물이 얕고 온수 시설을 설치했다는 얘기도 나와서 이게 조금 이 수심이 얕아서 사람이 지금 유튜브에는 저희가 그 사진을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이 들어가는 수영장은 아니고 아마도 그 개 수영장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박지영 원장님 말씀 좀 하실까요? 조금 얕은 게 아니라 네. 사람 무릎 높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안 사람이 가봐서 사진으로만 보니까 사람이 네. 수영할 수 없죠. 네. 짐작하신 대로 개나 뭐 저기 애완동물들 용이 아닌가라는 반려동물들 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개 사과라고 들어보셨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는데 개를 안고 나와가지고 네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또 양두구육 이야기도 나오고 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정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그렇게 개판으로 만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기가 차기도 하지만은 이게 또 불법 구조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관저를 방문하는 외빈을 위해 조경용으로 꾸민 작은 수영장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네네. 저도 생전 처음 지난번 해명할 때 뭐 관상용 수영장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거 저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게 저희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반성하는 첫 시작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법 구조물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거와 관련해서도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죠. 만약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불법 구조물을 했을 때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네네.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변명할 생각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 있다면은 처벌받아라. 예. 이걸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불법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때 이제 수돗물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신인구 대표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불법의 문제라든지 뭐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도 문제이지만요. 네네.
도대체 이걸 그러면 누가 지시를 해서 만들었을까? 그 부분이 일단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냐, 아니면 또 김건희 여사의 지시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수영장이니까 이제 용도가 뭐 개 수영장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관저 안에 이런 이상한 그 구조물이 네. 과연 요 개 수영장 하나겠느냐? 저는 딱 직감적으로 뭐 스크린 골프장 얘기도 나왔었고, 무슨 뭐 사우나 시설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 드레스룸 얘기 나왔고요.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의 끝은 도대체 어딜까라는 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나의 제안인데, 어차피 이 관저 이거 쓸 수가 없거든요. 저는 12.3 내란 특별법을 우리 사회가 좀 제정을 해서 이 한남동 관저를 저는 내란 기념관 박물관으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안에 국민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요. 도대체 무슨 짓을 지난 3년 동안 벌린 네네.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했으며 결국 내란으로 마무리가 된 아주 정말 국민들을 괴롭게 했던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영원히 좀 기억하는 좀 그런 차원으로 좀 남겨놔야 될 정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관저공사 때는 없었던 시설물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만들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건축 관련 법령을 어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왕놀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가 조사실 안에서는 왕이잖아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뭐 압력도 행사할 수 있고 다양한 자기 생각들을 강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 구제의 문제나 이런 것도 나에겐 적용되지 않아. 옛날에 폭군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뭐, 저기 뭐 서당 없애버리고 뭐 정자 만들어서 놀고 똑같은 식의 사고를 가졌다고 봅니다. 슬슬 하나둘 다 드러나겠죠. 저희가 드러나는 걸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추가 인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무수석의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 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의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발탁이 됐습니다.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이창근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죠. 저는 뭐 첫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저는 일단 뭐 하겠다고 하시니까 다 존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갈을 뭐 논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민주당이 총리 인선도 47일간 이렇게 붙잡고 통과시켜 준 거, 그런 전체를 밟았다고 해서 우리들도 존중 안 하고 비난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존중하고, 다만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에서도 굉장히 관계가 좋고 호평을 받아요. 그리고 이규현 전 JTBC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언론인으로서는 뭐 탐사 보도에 굉장한 일가견이 있고 나름 또